안녕하세요. 리터닝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용호 원장입니다. 최근 들어 눈꼬리 올리기 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상담 문의가 많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눈꼬리 올리기 수술은 여우눈 수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우처럼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세련된 인상을 원하는 분들께 하는 수술입니다. 앞머리와 뒷머리에 직선으로 이었을 때 그 각도를 몽고 경사각이라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뒷머리가 앞머리 대비 좀 낮아진다거나 몽고 경사각이 좀 완만한 경우에는 인상이 좀 우울해 보고 힘이 없어 보이게 돼서 이 뒷머리의 각도를 올려줘서 보다 세련된 인상으로 바꿔주는 수술이 눈꼬리 올리기 수술입니다. 눈꼬리 올리기 수술은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많은 병원에서 꺼려하는 금기시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눈꼬리 올리기를 하는 병원보다 안 하는 병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꼬리 올리기가 부작용이 많은 이유는 올려놓은 눈꼬리가 중력에 의해서 다시 처질 가능성이 많고, 주변에 외양각 인대나 안구 둘레뼈 주변의 유지인대들의 원복하려는 저항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요새 돌기실로 이렇게 리프팅 했을 때는 또 눈을 세게 감거나 이런 표정을 썼을 때 다시 좀 떨어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좀 유지기간도 길고 효과도 좋은 수술을 위해서는 이런 간단한 시술보다는 확실한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만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눈꼬리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상복구하려는 그 저항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눈 둘레뼈 주변에 유지인대를 방류를 하고 외양각 인대를 방류를 해서 저항이 없는 상태로 리프팅을 해서 유착을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시 떨어지려는 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이 있는 실을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절개 부분은 이제 관자 부분이 되겠고요. 또 눈꼬리 끝부분에 약간의 절개를 해서 탄력이 있는 엘라스틱 굼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박리 범위 같은 경우는 이마거상 시에 우리가 하는 관자 부위 박리 정도는 좀 박리를 해서 저항이 되는 구조를 끊어줘야 되겠고요. 수술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가 되겠습니다. 일단 실밥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일주일 정도 때 관자 쪽이나 눈꼬리 쪽의 실밥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치료는 완료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자 부분 박리가 되기 때문에 관자 부분에도 눈 주변에 부분적인 붓기는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통상 2주면은 잠붓기도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꼬리 수술을 하면 좋은 케이스에는 선천적으로 삼배간이 있어서 안검판 톤이 떨어져서 흰자가 이제 검은자 밑으로 보이는 삼배간 증상이 있는 분들께 교정을 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몽고 경사각이 이렇게 낮아서 좀 우울한 인상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화에 의해서 바깥쪽 눈꼬리가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시행을 하면 도움이 되겠고요. 하안검이나 뒤트임 등 수술을 한 후에 생긴 외반증 교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또 남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세련되고 힘있는 인상을 원하는 남자분들 눈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디미트림 하고 다 무조건 눈꼬리 해야 돼요? 디미트림은 이제 사실 여우눈을 이제 강아지 눈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이니까 온순한 인상을 원하는 분들이 하는 거고, 이제 이 팍스아이나 이제 고양이 눈 성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꼬리를 올려서 디미트림과 좀 반대되는 개념의 인상을 원하는 분들이 하는 건데, 이제 가끔씩 이제 디미트림을 해서 이렇게 좀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인상이 좀 우울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고 해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물어보실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까지 눈꼬리 올리기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이제 부작용 없는 눈꼬리 올리기 수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터닝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용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